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그중 봉천동을 임장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지도에 권역을 표시하면 대략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봉천동의 대장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봉천동의 대장 아파트로는 관악 드림타운, 봉천 두산, 그리고 가장 신축인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세대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정했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아파트는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5,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삼성물산과 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아파트 브랜드가 구분되는 독특한 구조로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걸어본 소감으로는 단지 내 조경도 구축 아파트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매물은 7억 7천부터 11억 7천까지 있으며 2022년부터 금일까지의 실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림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대단지입니다. 5,000세대를 상회하는 대규모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한편 생활의 측면에서는 단지 인프라를 구성하기에 용이합니다. 공연초, 구암 초, 중, 고등학교가 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학군과의 거리가 먼 봉천동의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후에 설명할 재개발구역과 서부선이 준공된다면 대단지의 장점과 함께 더욱 주목받을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아파트는 봉천 두산 아파트입니다. 200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2000년에 지어졌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매물은 8억 9천에서 9억으로 단단히 뭉쳐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벽산 블루밍, 프루지오를 다루지 않고 봉천 두산을 대장으로 꼽은 이유는 2호선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축 아파트이고 서부선이 들어온다 한들 2호선을 타고 다이렉트로 강남이나 서울 도심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리트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어진 지 23년이 되어가지만 가격대가 주변 아파트 대비 그리 꿀리지 않는 것을 보면 준공 시기보다 입지가 더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하던가요? 이편한 세상은 2019년 사용 승인된 신축 아파트로 1차와 2차를 합쳐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매물은 10억 5천부터 13억 5천까지 있으며 2022년 실거래는 3건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의 단지를 둘러보니 체감되는 것은 신축 아파트의 위험이었습니다. 이전에 배회한 아파트들과 연식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15년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 단지의 정갈함이 눈에 띄게 좋았고 시설의 상태가 우수했습니다. 아이들이 논일고 어르신분들이 여유를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단지의 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아무리 신축이라도 봉천동의 모든 아파트가 앓고 있는 구릉지의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악구를 관통하는 교통은 2호선입니다. 2호선은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에요. 이 외로는 달리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2호선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서울의 중심을 순환하기에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디로부터든 올 수 있습니다. 정시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의 시설 또한 우수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서부선이 생기든 도로교통이 확충되든 2호선의 중요성은 굳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하다는 관악구의 최대 장점도 이 2호선이 견인하죠. 다음으로 주목할 노선은
서울 경전철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시작해 보라매 공원역, 여의도를 거쳐 은평구 세전역까지 운행합니다. 서부선은 그간 횡으로는 연결되어 있어도 종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던 관악구의 슬픈 처지를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7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고 신촌까지 2호선을 통해 돌아가던 것을 직선에 가까운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호선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여의도로의 접근 또한 획기적으로 나아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 서부선이 그간 2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구역들의 구원 투수가 되어 재개발과 함께 봉천동의 난개발과 번잡함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새로 역이 개설될 예정인 곳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언급한 대로 2호선 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들입니다. 이곳들은 새 역의 개통과 더불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 성장 여력이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도로교통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남부 순환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두 도로 덕분에 강남뿐 아니라 경기도로 나가기도 편하고 각종 고속도로를 타기도 편합니다. 관악구 도로교통에는 수건사업이 있는데 바로 신림 봉천 터널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유튜브에 따르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완성된다면 상습적인 남부순환로의 정체 구간을 보다 원활히 해줄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로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남부순환로의 교통 정체는 여전히 상당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학군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문대학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2km 떨어진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관악구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변 상권, 산학협력 등 대학으로부터의 이점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원가에서는 열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초등학교는 도로 한두 개는 우습게 건너가야 하며 중고등학교는 더욱 부족해 버스를 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가도 부실합니다. 제대로 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으며 단지 내에 소규모로 운영 중인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관악구의 청사가 봉천동에 위치합니다. 서울대 입구역이 아니라 관악구청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곳 역과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관악구청은 정말 멋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 비교적 최신에 지어져 근사한 느낌이 듭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민원 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술 전시 등도 진행하며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악구 봉천동의 대표적인 문화시설과 상권은 역 근처의 오피스텔과 소규모 쇼핑몰이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의도 더현대나 강남 신세계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상권으로 샤로스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낙성대역으로 가는 길목에 조성되어 있는데 젊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카페도 많이 위치해 있으니 근방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합니다. 저는 샤로스길 끝자락에 있는 아이마 초밥집에서 임장 후 저녁 식사를 했는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나 저의 맛집 리스트도 공유하오니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신림역 근처 양지병원이 있습니다. 양지병원도 나쁜 병원은 아니지만 더 상급의 병원을 원한다면 보라매병원, 중앙대병원, 서울 성모병원이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관악구의 자연환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덕입니다. 구릉지입니다. 경사입니다.
봉천동 곳곳을 둘러보면서 살인적인 경사에 감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봉현초등학교 방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찍은 영상입니다. 버스로 이동하는데도 경사가 느껴졌고 경사를 극복하는 내연기관의 힘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경사가 대단했어요. 다 올라와 보니 더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로 들어가는 곳곳도 언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인 이편한 세상도 예외가 아니라 힘든 걸음을 재촉하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야 뭐 가방 하나 들고 거리를 다녔지만 짐이 있거나 체력이 붙이는 상황이라면 경사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관악구의 미래 전망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냥 선홍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봉천동을 거닐면서 그리고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우수한 강남 접근성입니다. 지하철로는 2호선, 자동차로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통해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관악구 자치구 내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이나 재화 등을 강남에서 용이하게 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여의도, 용산, 송파 등 서울 도심으로의 교통도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관악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디를 가도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나 마포 등에 거주한다면 반대편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관악구는 이 모든 것을 비슷한 시기에 주파할 수 있으니 이동 시간의 획일성이 확보되죠. 그렇기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에게 관악구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서울대의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1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만큼 산학협력이나 질 높은 상권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서울대 벤처타운이나 가로수길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재개발과 교통인프라 호재입니다. 봉천 4-1-2 그리고 4-1-3 구역에는 각각 현대와 GS의 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자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천역 초역세권에 자리한 13구역 역시 탈바꿈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 정체와 재개발로 늘어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경전철 서부선의 개통 역시 이곳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서부선이 완성되면 어디로든 뻗어나가는 관악구의 장점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은 관악구 전체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북쪽과 동쪽의 부러운 동네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단초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악구의 단점 역시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치명적인 경사입니다. 이는 지리가 점지한 운명 같은 것으로 아무리 재개발을 하고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관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구릉지는 여전할 것입니다. 여전히 언덕을 오르며 땀을 흘릴 것이며 여전히 다리와 무릎은 고단할 것입니다. 관악구에 20년간 거주한 제 친구와 나눈 대화인데 단적인 대화만으로도 이곳의 경사가 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실제 임장을 다녀보니 친구와 생각을 완전히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1인 가구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관악구는 젊은 도시입니다. 지방에서 갓 상경한 20대 초반부터 강남 등으로 출근하는 20대 중후반의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활기차고 개성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지럽고 무질서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신 채 비틀거리는 대학생, 무리지어 거리를 활보하는 20대들, 정신없는 이들을 노리는 범죄들,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분명 이로 인한 부조화가 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환경입니다. 두 번째 장점과도 연결되는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4인 가구, 5인 가구라는 정상가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화시설도 열악한 편이고 학군 역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쯤인데 이쯤에 관악구 봉천동이 과연 실거주에서 매력적인 선택지일지 의문이 듭니다. 초등학교도 너무 멀고 동네도 너무 가파르고 보낼 만한 학원도 없고 동네도 번잡하다 보니 관악구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임장 후에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관점은 관악구의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보통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무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울대의 고시생이 많이 머무르는 고시촌을 연상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달동네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높은 경사에 따라 즐비한 허름한 빌라들과 슬리퍼를 신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20대. 이것이 관악구의 실질적인 이미지입니다. 장점으로 언급한 서울대가 관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관악구는 20대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같은 20대 친구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교통시설이나 문화시설 전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아파트에 관해서 다루니만큼 실수요자는 대부분 30대 이후일 것입니다. 저는 30대, 40대 분들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악구 봉천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으로는 강남에 다니고 있으며 서울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때가 많은 분들입니다. 가족 구성은 아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직전 혹은 자녀가 고등학생 이후라면 위에서 말한 단점들이 무뎌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학군을 주체적으로 찾아 이동할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라면 근접한 어린이집에서 집을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유아기의 유모차가 높은 경사 때문에 걸리긴 하지만요. 이렇게 관악구 봉천동의 전경과 저의 인상을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중심축으로 전개됩니다. 그렇기에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영상의 내용과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비교해보시고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